전선의 굵기 선정 방법인데요. 요거 별표 5개 쳐주시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답니다. 보통 단면적이라고도 표시하죠. 그때 굵기 및 단면적을 표기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약호로 A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밑에 요 말이 중요해요. 전압 강화의 기본식을 이용한다.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전압 강화의 기본식을 이용하는데 그때 그 회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하고 이거 밑줄 그어주실래요? 밑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앞에 1번 그 다음에 무방한 경우를 하나요. 표준 연동되는 회항 여기 앞에 동그라미 2번 적어주시면서 고유 조항을 몇으로? 58분의 5mS/m로 하고 그때 전선에 여기 앞에 동그라미 3번 해주세요. 도전율을 몇 프로로 하여? 97%로 하여 전기 방정식에 따른 뭐를 이용하자? 전압 강화식을 이용하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선의 단면적을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꼭 뭘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읽어보니까 전압 강화의 기본식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의 기본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전압 강화의 기본식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 갑시다. 단상 이선식 있어요. 전압 강화인데 첫 번째로는 단상 2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삼상 3선식 있어요. 삼상 3선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상 3선식이랑 그 다음에 삼상 몇 선식이냐면 4선식 이렇게 크게 전압 강화는 기본 공식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전력공학 공부 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전압 강화의 기본식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일단 이쪽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상 3선식이랑 몇 선식? 삼상 4선식인데 요 두 녀석은 뭐가 포인트냐면 얘는 뭐가 있죠? 중성선이라는 게 있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일단 기준이 제가 어제도 이거 적어드렸죠. 읽어볼까요? IN은 뭐다? 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일단 기본 조건이 항상 평형 상태야. 얘는 기본 조건이 항상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야. 그리고 얘는 전압을 무슨 전압으로 따진다고 했죠? 상전압이 기준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뭐로 잡자? 상전압으로 잡자.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앞으로 전압 강화를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죠. E. 맞나요? 그러면 E는 이렇게 구하죠. I에다가 곱하기 아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리액턴스의 뭐다? 사인 세타. 요 공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요겁니다. 요 R이랑 요 X거든요. 여기에서 이 R과 X는 반드시 기준이 한 선당이에요. 몇 선당이라고요? 한 선당. 아시겠죠? 그럼 한 선당이라는 건 얘는 지금 전선이 몇 가닥 있으니? 두 가닥 있으니 한 선당 기준의 저항 R과 X가 총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있으니 여기 앞에 반드시 상수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때까지 전력공학에서는 대부분 2선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우리 기사 실기에서는 몇 선당이 기준이야? 한 선당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꼭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2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 3선식의 전압 강화 공식 2는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I에 곱하기 R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뭐냐면 사인 세타 요 공식인데 우리나라 삼상 3선식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삼상 3선식은 기준이 항상 무슨 전압이니? 공칭전압이자 상간전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상에서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공칭전압이니까 여기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상간전압이니까 몇백? 루트 300 꼭 들어가셔야죠. 자 그리고 삼상 4선식이자 단상 3선식 전압 강화 2는 I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아래에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 공식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읽어보실래요? 얘는 무슨 전압이라고 했죠? 상전압 기준이야. 그럼 이 상전압 기준이니까 얘는 반드시 전압 강화 선정할 때 앞에 상수가 무조건 1이야. 1이라는 건 지금 얘는 무조건 한상분치를 고려한 뭐라는 소리예요? 전압 강화야. 다시 할게요. 전부 다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상분치예요? 한상분치의 전압 강화라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아까 읽어드렸던 전압 강화의 기본식이야.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이 기본식을 미리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본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식들을 통해 가지고 단면적을 구할 때는 이 조건들이 충족해야지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아까 밑줄 그려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세 가지 조건이야.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야. 읽어볼까요?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건 역률이 1이죠. 이게 100%잖아요. 그럼 어제 배웠던 유효분이야. 유효분이 무조건 몇 프로야? 100%야. 그러면 유효가 100%라는 건 당연히 무효분인 무슨 세타? 사인 세타는 무조건 0 나와. 지금부터 이런 걸 캐치하고 계셔야 돼. 역률이 1이면 사인 세타 몇이야? 0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 내가 왜 강조하냐면 내가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거야. 잘 보세요. 조건이 있다고. 단면적 계산식을 이용할 때 이 공식을 이제 제가 적어드릴 텐데 그 공식을 적용하시려면 지금 적어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그 공식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건이 뭔지. 역률이 몇일 때? 1이야. 그 말은 곧 뭐야? 사인 세타는 0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연동선이라고 하죠. 무슨 선이죠? 연동선. 그 다음에 경동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기준을 뭐로 잡는다고요? 연동선으로 잡아. 알겠죠? 그럼 연동선이니까 이 연동선에 고유저항 있죠? 우리가 몇이죠? 고유저항은 58분의 뭐죠? 1이죠. 이건 다 합니다. 근데 실기는 이게 끝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단위가 있어야죠. 막상 단위까지 쓰라고 하면 여기서 단위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위가 뭐죠? 옴, 퍼, 미리, 스퀘어, 퍼, 메타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 고유저항 기억하시겠죠? 얘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연동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라고 하죠. 요거. 자, 읽어볼까요? 요게 뭐냐면 퍼센트 도전도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퍼센트 도전도. 이 퍼센트 도전도가 97%야. 퍼센트 도전도가 몇 프로라고요? 97%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여러분들? 퍼센트 도전도라 그래.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대부분 필기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해하셨을 거야. 근데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퍼센트 도전도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기사실기 문제 풀다 보면 막 공식을 외우거든. 요거 좀 잘 들어봐봐요 이제. 퍼센트 도전도가 뭐냐? 공식이 있어. 이 퍼센트 도전도를 구해봐라. 그럼 퍼센트 도전도는 당연히 기준이 뭐였으니? 연동선이었어. 맞나요? 그래서 도전도라는 건 고유저항이었으니까 여기에 지금 상수 58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까 이 58 숫자에서 본 거 있죠? 밑에 있잖아요. 연동선의 고유저항이 몇이야? 58분의 1이죠. 근데 얘는 지금 뭐죠? 도전도잖아. 고유저항은 전류를 얼마나 흐르지 못하게 하는가가 고유저항이란다면 도전도는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가. 서로 무슨 관계죠?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도전도야. 즉 기준이 뭐냐? 표준 연동선에 대한 도전도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렇게 네모라고 칠게요. 이 네모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문제 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문제가 무슨 전선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전선의 도전도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전선의 도전도.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몇이야? 100이야. 우리 전력공학이나 회로이론 시간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퍼센트 도전도 연동선 100%, 경동선 97%, 알루미늄 61%.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해볼까요? 여기다 58 대입해 보세요. 그럼 몇 나온가요? 100%.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50, 우리가 뭘 대입하면 되죠? 50 경동선 몇이에요? 55죠? 그러면 97% 나와. 알겠죠? 그럼 알루미늄은요? 35인가요? 그러면 61 나와. 우리 이런 거 막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이 지금 이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전도의 좀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도전도의 정의가 뭐냐? 제가 관연도 기출 문제 나온 걸 그대로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관연도는 이렇게 주거든요. 무슨 전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선이 29래. 그럼 29라는 건 그 전선의 무슨 저항이? 고유 저항이 29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거를 역수로 취한 게 뭐죠? 도전도니까 여기에다 29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얘를 대입하면 얘가 몇 프로가 나올 거냐면 반 땅이니까 50%가 나올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이 전선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고유저항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지금 얘는 뭐로 해석된 거예요? 도전도로 해석한 거잖아. 그럼 얘를 뭐로 해석해보자? 고유저항으로 해석해보자. 무슨 전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선의 고유저항은 그럼 몇이죠? 29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29분의 1의 이 전선의 고유저항은 무슨 전선의? 표준 연동선의 고유저항에 비해 58분의 1인 거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 50%의 의미라는 건 여기에 50%의
퍼센트니 100으로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게 뭐죠? 현재 이 부분이 지금 몇 배라는 소리야? 100을 기준으로 몇 배? 2배죠. 아까 연동선 58분의 58이니까 100%잖아. 그럼 당연히 기준을 100% 잡은 상태에서 50% 하는 건 현재 2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지금 무슨 전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선의 고유 저항은 누구를 기준으로? 이 연동선을 기준으로 그 저항이 몇 배? 몇 배? 2배만큼 상승한다 이런 의미야. 몇 배만큼 상승한다? 2배만큼 고유 저항이 상승한다죠. 그럼 보세요. 얘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고유 저항은 커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100%부터 떨어진다. 그럼 고유 저항은 커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퍼센트 정도는 이제 앞으로 몇이 나와? 97%로 잡아. 그래서 종종 공식 보면 여기다 97분의 100을 다 곱해놔. 그 이유가 지금 이 공식 때문에 곱해놓은 거야. 항상 얘는 뭘 고려한다고요? 고유 저항의 여유를 더 고려한다. 얼마만큼 커졌냐를 지금 나타내는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요 세 가지의 조건을 기준으로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보자? 전선의 단면적을 구해보자.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말했다. 이 단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 딱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럼 다 이 공식을 대입한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 내기가 딱 좋아. 이 공식 세 가지가 맞으면 안 맞으면 오늘 제가 적어드린 그 공식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이 세 가지 공식이 맞아야지만, 조건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 얘가 다르면 그 공식을 못 쓰는 거잖아요. 증명이 이 공식에서 계산 공식이 안 나올 거니까요. 알겠죠? 그럼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걸 하나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책에 다 제가 증명 과정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한번 꼭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은 계산 문제로 나오지만 증명하라고도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릴게. 그럼 단상 이선식 봐볼까요? 단상 이선식에다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죠? 단상 이선식이니까 2잖아요. 2.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선식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하고요. 2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뭐 하죠? i 곱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역률이 1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 몇이라고요? 0이야. 그럼 여기에다 몇을 대입하고요? 1 대입하고 여기에다 몇을 대입해서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1 곱하기 r 하면 뭐 나오죠? r 나오니까 여기 그대로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되는 거죠? r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내가 지금 증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증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확실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뭘 바꾸냐면 이걸 바꿔야죠. 시험 문제에서 저항을 그냥 안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뭐 대입하냐? 이거 대입하면 돼요. 고유저항으로 표시를 해야죠. 왜? 지금 이 조건에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으니. 그럼 여기 공식에다가 고유저항의 A의 L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볼게요. 갑시다. 그대로 상수 뭐 들어가죠? 2 들어가.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쓸게요. 고유저항 자리. 이 고유저항이 방금 몇이라고 했죠? 기준이 연동선 기준 58분의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58분의 1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얘는 연동선을 기준으로 아까 50분의 100이니 얘는 지금 도전도가 몇을 줬어요? 97% 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몇을 대입하면 되죠? 97분의 100을 대입하면 되죠. 맞나요? 방금 한 게 그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 뭐 남았어요? A분의 뭐 남았죠? L.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세 개의 공식을 우리가 1000으로 분모를 1000으로 맞출 거거든요. 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분모를 1000으로 맞춰요. 1000으로 맞춘 상태에서 이 세 개를 다 곱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봅시다. 1000 곱하기 A야. 여기 A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분자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뭐 올려요? L. 그럼 이제 이거를 1000으로 맞춘 상태에서 다 곱한 거라고요. 그대로. 계산기 지금 나와요. 그럼 얘가 뭐 나오냐면 35.6 나와. 몇 나온다고요? 35.6. 됐죠? 그 다음에 여기 L 있고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뭐 있죠, 여러분들? I. 여기 I 있잖아요. 여기 I.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 뭐 곱한 거예요? I 곱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죠? 현재는 전압강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단면적이잖아요. 내가 아까 단면적 굵기 선정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단면적이니 요 단면적 A와 이 전압강하 E를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고로 갑시다. 단상 이선식일 때 전선의 단면적 A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봅시다.
1000. 그 다음에 곱하기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래요. 2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몇이 들어간다고요? 35.6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에 L에 I 이런 공식이 나와요. 알겠죠? 이제 이 공식을 제가 딱 적어 드렸어. 그러면 밑에 뭐도 있겠어요? 이제 삼상 3선식 보세요. 그 다음에 단상 몇 선식? 3선식. 삼상 몇 선식이죠? 4선식. 이 두 개의 공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도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오냐? 무식하게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공식만 보더라도 방금 증명을 해봤잖아.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 이쪽은 다 똑같아 달라? 다 똑같아. 그럼 결국에는 단상 공급 방식에 따른 요 상수에 따라서 전압강의 기본식도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 그럼 방금 우리가 구한 게 몇이죠? 상수가 2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니까 이 공식에다가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게 곧 뭐죠? 단상 3선식이자 삼상 4선식이죠. 그럼 얘를 2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상수 몇 나온다고요? 17.8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L, I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에 1000.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전압가가 뭐다? 2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이 1000 곱하기 전압가가 몇이죠? 2 되겠죠? 그럼 여기가 아까 나누면 여기가 몇이었죠? 1이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배? 루트 3만 곱하면 이게 뭐죠? 삼상 3선식이잖아요. 그럼 10.8에다가 루트 3을 곱하잖아요? 30.8 나와요. 알겠죠? 여기다 몇을 정하면 30.8 나오면서 여기가 뭐 나오죠? L 그 다음에 I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 공식이 전선의 단면적 계산 구하는 공식인데 책 보면 손해예요. 봐보세요. 아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식은 기본이야. 기본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한 게 하나가 있어. 뭐 다르게 했죠, 제가? 요거 다르겠죠, 요거. 그 이유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저 전압강의 기본 공식은 몇 상 몇 선식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급 방식을 기준으로 선정했지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 딱 선정한 게 있었잖아. 요 녀석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 녀석 누구죠?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공통적인 게 중성선이 있는 공급 애들은 무조건 기준을 뭐로 잡는다고요? 얘는 상이야. 그럼 얘는 기준을 잡을 때 반드시 전압강화를 선정한다. 요 전압강화를 선정할 때는 얘는 반드시 기준을 잡을 때 여기에 전압을 상전압으로 계산을 꼭 하셔야 돼. 무슨 전압으로요? 상전압. 그럼 나머지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어차피 단상 2선식은 제가 상이랑 선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삼상 3선식 공칭 전압이자 성간 전압이니까 요 녀석들은 전부 다 기준이 무슨 전압이죠? 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어떨 때 상이 들어가고 어떨 때 선이 들어가요? 꼭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문제 푸실 때. 여기는 무조건 전압을 뭘 집어넣어야 돼? 상전압을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일단 외워놓고 이거 딱 보고 문제 풀잖아.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실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조심한 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버려. 중성선이 있는 녀석은 이렇게 전압강화의 기본 공식을 통한 전선 단면적 계산을 구할 때에는 이 녀석의 이 자리에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돼? 상을 꼭 집어넣어야 돼. 나머지 요 두 녀석은 무조건 뭐 집어넣는다? 선을 집어넣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자, 뭐가 있냐면 크게 읽으세요. 이제 이거 읽어볼까요? IEC 규격이라고 있어. 시험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적어드린 건 뭔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IEC 규격은 국제 표준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 현재 이 세 가지 공식은 전부 다 뭐 구하는 거죠?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요 단면적을 구할 때 요 공식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20mm 스퀘어 나와버렸어. 20mm 스퀘어. 이해됐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몇 미리 스퀘어 나왔다고요? 20mm 스퀘어 나왔다고. 근데 답을 20mm 스퀘어짜리로 답을 선정하시면 100%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저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만드는 전선은 20mm 스퀘어짜리라는 굵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사이즈를 255.4875 사이즈 좀 주세요 하면 무슨 소리 들어요? 이상한 사람 소리들 있잖아요. 그럼 대충 255나 250이나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만들 때 이런 전선의 굵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굵기는 정해져 있는 규격이 존재해야 돼? 존재합니다.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만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계셨다가 단면적 계산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단면적을 통해 가지고 이 규격대로 답을 적어 주셔야 돼. 그럼 제가 몇 개 적어 드릴게. 자, 1.5.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2.5야. 단위는 전부 다 미리 스퀘어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2.5라고 했죠?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저압에 존재하는 옥내 배선의 최소 굵기가 2.5mm 스퀘어입니다. 그것도 지금 I20 규격에 의해서 나온 전선 단면적 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5가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10, 16, 25, 3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150, 185, 240, 300, 400, 500, 630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럼 잘 봐요. 지금 제가 이거 적어드렸잖아요. 이거 인터넷 쳐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 I20 규격을 무조건 이제부터는 암기해야 돼. 도와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표로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를 1.5부터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돼? 630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1.5, 2.5, 4, 6, 10, 16, 25, 35, 50, 70, 95, 120, 150, 150이에요. 150, 185, 240, 300, 400, 500, 630이야. 그럼 잘 보세요. 몇이었죠? 제가 계산을 딱 했어. 그럼 맨 처음에 나왔어?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20mm 스퀘어가 나왔어. 그럼 딱 이제 여러분들이 I20 규격을 외웠다면 그 규격에 준해서 단면적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 단면적이 지금 현재 몇을 지금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얘는 25를 받아야 돼. 이번에 공사기사 1회차 시험에서 뭐라 나냐면 왜 25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시험 문제였어. 왜일 것 같아? 굵기를 크게 했어? 적게 했어? 크게 했죠. 왜 그래? 허용전류라 그래.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굵기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허용전류야. 그 허용전류 때문에 굵기를 여유 있게 든 거야. 어떤 사람 뭔지 알아요? 크면 무조건 좋으니까. 답안지에다 그렇게 쓰면 맞는 것도 틀렸다고 해버려. 진짜로 필답형이잖아요. 답안지에다 크면 좋으니까 이렇게. 그럼 큰일 나버려. 알겠죠? 답은 뭐라고? 무조건 허용전류. 이렇게 꼭 써야 돼. 허용전류란 전선 단면적에 대응했을 때 그 단면적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최대 한도야.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요. 뭐든지 선정을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 이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 여기서 뭐까지 기억하셔요? I20 규격까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리고 이런 거 잘 보세요. 제일 무시한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지금 적어드렸잖아. 그럼 오늘부터 이제 계속 1.5, 2.5, 4, 6, 10, 16 이렇게 계속 외운 사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으면 이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어.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막 보이잖아. 나 적을 때 뭐 생각이 시적인 것 같아. 그냥 막 나온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풀잖아요. 하기 싫어도 외워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답을 나왔는데 이 답이 그게 풀이의 그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답들이 외워져. 여기서 전기기사 합격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 말 들으면 그 사람도 이해하실 거 아니야. 저절로 외워져. 저절로. 대신 조건이 있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져. 근데 그냥 안 풀고 이것만 외우잖아요. 안타깝지만 적용도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 두 개가 맞아야 돼 지금 고리가. 이제 이런 게 4개 더 있어. 뭐가 있냐면 퓨즈, 변압기. 이제 보기 싫어도 보게 돼. 그럼 이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하나로 있죠. 내가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적어는 놔야죠. 처음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딱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 전압 강화 기본식이라는 게 방금 제가 칠판에 들어드렸던 요 기본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밑에 가로 1번에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3상 4선식, 3상 3선식의 증명 과정을 딱 해놨어요. 지금 제가 이거 기술사 할 때 제가 다 적은 답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증명하라고 시험 문제 물어봐. 단도직입적으로.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계산 문제 그냥 단독으로 계산 문제를 많이 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증명하라고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봐야 돼. 집에 가서. 알겠죠? 저는 지금 뭐 해드린 거죠? 단상 2선식 했잖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내가 이 공식을 쓸 때에는 반드시 무슨 조건? 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무시한 다 플러스요. 그러면 이제 전기 접어야 돼. 저걸 뭘 나타내는 거야? 위상, 지상이냐, 진상이냐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설마 속으로 플러스요 이러면 좀 약간 자책감도 가져야 돼. 알겠죠? 여기서는 뭐다 여러분들? 지상이냐, 진상이냐, 위상을 나타내. 그럼 만약에 역률이 뒤졌다. 그러면 플러스잖아요. 앞섰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죠. 근데 그래놓고 단면적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수분 구하면 또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기준이 뭐 기준이라고요? 지상부하야. 우리 보통 필기 때는 다 플러스였죠? 95% 이상이 다 플러스였어.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대비했잖아요. 실기는 이제 해봐. 마이너스도 나오고 플러스도 나오고 막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이제 쭉 가시면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기억나세요? 괄호 4번에 유효, 전류, 무효, 전류. 하나 여쭤봅시다. 제가 이거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저번 시간 했잖아요. 이 그림 그려야 되는 거 기억나세요? 유효, 전류, 무효, 전류. 이거 기억나시죠? 전전류, I 코사인, I 사인. 기억나십니까? 무조건 유효하면 I 코사인, I 코사인 하면 저항, 저항하면 동상. 기억나세요? 그 다음 또 I 사인 하면 무효, 무효하면 리액턴스. 리액턴스인데 우리가 보통 L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덕턴스라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야 여러분들? I 사인 세타.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시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게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전압강화 공식. 어제 분명히 이 공식 적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가로 5번인데요. 이 가로 5번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가로 5번이 뭐냐? 자, 이 가로 5번도 정말 중요한데 이 가로 5번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단상 2선식일 때 보세요. 단상 2선식일 때 단면적 계산식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뭐라고요? 1000에다가 지금 외워버리게. 여기 뭐죠? 2. 그리고 단상 2선식인가요? 35.6에 보세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뭐예요? I죠.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요 L이 지금 이 L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요거를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파악해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안 줄 때는 이런 계산 문제를 통해서 L을 구하거나 두 번째는 K20 규격에서 암기를 해서 구하는 게 또 있어. 그럼 이게는 지금 뭐죠? 계산 문제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오고 밑에 있는 거는 지금 K20법에 의해서 또 구하는 게 하나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 계산 문제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분산부하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요? 분산부하. 그리고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뭐죠? 분전반.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분전반. 지금 여기서 뽑아온 거야, 이제 부하를. 전선들을 다. 되셨죠? 그럼 이제 거기서 기준으로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우리가 L1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 길이를 우리가 L2. 여기 길이를 우리가 L3. 여기 길이를 우리가 L4. 여기 길이를 우리가 L5라 부르자고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 I1. 여기 I2, I3, I4, I5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은 어떻게 구하냐? 부하 중심점까지 거리 L이라고 한다면 L은 전체 전전류. 전전류라는 건 뭐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전류를 다 고려해요. 요거는 시그마라고 하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체 각 거리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전체 곱해서 다 더한다는 개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일단 당연히 제 그림에서는 I1부터 땡땡땡땡땡땡 몇 가지 I5까지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아까 뭐랬죠? L부터 I니까 그때 그 부하까지 거리에서 흐르는 부하 전류. 그럼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전류니까 얘는 L1에다가 곱하기 뭐죠? I1이잖아. 됐죠? 그럼 이제 L2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 뭐죠? I2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가로에 L1 플러스 L2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I2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쭉 가서 여기가 땡땡땡땡땡 하고 또 더하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깐 봐볼래요? 제가 이 문제 많이 풀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전기기사 실기는 한 10번 중에 8문제 정도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I2, 요 I3, 요 I4, 5, 그 다음에 I1은 다 똑같다고 쳐. 알겠죠? 그리고 여기 L1은 제일 거리가 길어. 그리고 나머지 L2, 그 다음에 L3, 그 다음에 L4, 그 다음에 L5는 다 똑같이 줘.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여기 봐봐. 여기가 20m, 10, 10, 10, 10, 10. 됐죠? 여기가 5면 싹 다 5 이렇게. 그럼 무지하게 이렇게 바로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뭔가 응용을 하면 돼. 어떻게 응용하냐? 봐보세요. 요거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요거 없다고 가정한다면 부하의 중심점의 거리를 선정할 때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요 반땅이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얘를 몇으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얘가 없다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L2, L3, L4, L5는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L2에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되죠? 개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뭐 뺐죠? L1 뺐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만 더 고려해주면 플러스 L1만 고려해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노가다 해야죠. 이 공식에다 그대로 다 대입해도 답은 두 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전부 다 이런 두 번째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푸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건데 요 개수가 같은 말로 이렇게 해도 되죠? M-1이죠? 무슨 말씀이 됐어요? 얘가 5개면 여기는 4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같은 말이니까 요 두 가지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제가 아까 요 부와 중심점까지 거리 이 L은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2가지 있다고 했죠? 그 하나가 이렇게 지금 뭐로 푸는 거야? 계산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제가 K시 규격이야. K시 규격에 의해서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올까? 그렇죠. 요즘 대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더 기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일단 밑에 보시면 제가 이 공식 아까 적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책이 찢어지도록 별표를 쳐줘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도 했지만 요거 표시해주세요. 괜히 표시하는 게 아니야. 봐볼래요? 요거 요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동그라미 딱 쳐주고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전압이라고 했죠? 상전압.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 들어갈 전압은 무조건 무슨 전압이야? 상전압이야. 나는 말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무슨 전압이라고요? 상전압. 왜 그러냐면 전압 강화는 한상분치예요. 항상. 여기 잠깐 봐볼까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 우리가 막 외워서 그래요. 우리 전압 강화는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하나도 안 돼. 우리 지짐을 보면 이렇게 지짐을 있으면 가공전선로가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는 단거리 송전선로가 기준이니까 단거리 송전선로에는 이 전선 도체의 정수는 R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SL 2가지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얘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냥 R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를 회로적으로 한번 바꿔보게요. 등가 회로로. 그러면 전선이니까 위쪽을 전선이라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대지라고 보자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뭐 존재한다고요? R 존재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죠? 전압 E가 나오죠. 됐죠? 여기에도 반드시 뭐 나오죠? 전압 E가 나오겠네. 근데 이 두 가지 E가 똑같지 않잖아요. 얘는 지금 공급해주니까 서플라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송전단 전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얘는요, 지금 부하 측이니까 받잖아요. 받을 때 리시브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얘를 R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전단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은 정확히 똑같죠. 그 이유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뭘 달았어? 이렇게 부하를 달았어. 그럼 부하를 달면 한 가지 변함이 생기죠. 뭐가 생기죠? 전류 I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죠. 그럼 이 전류가 이 R을 거치는 순간 반드시 이 도체에는 뭐가 나온다? 전압 강화가 나와. 알겠죠? 그럼 이 전압 강화가 나올 때 전류가 봐봐요. 가서
여기 봐보세요. 가서 이렇게 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죠? 전류는 항상 나왔던 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전압강화는 이 도체에 존재하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대지에는 전압강화가 있는 거 없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상분치야, 항상. 전압강화는 무조건 몇 쌍분치라고요? 한상분치야. 그러니까 중성선에 있는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은 무조건 한상분치 기준이겠죠. 하지만 단상 2선식은 우리 변압기 봐봐요. 변압기는요. 보세요. 변압기는 단상 2선식이잖아요. 그럼 여기 저항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얘도 전선인가 아닌가? 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선이 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부하 달았다 가정합시다. 달았다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일로 갔다가 일로 와서 다시 가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류가 여기로 도통이 되죠. 또 전류가 또 여기도 도통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전압가가 몇 배? 2배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이시는 3상 4선식은 무조건 기준이 뭐야? 상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이 뭐다? 선. 여기도 기준이 뭐라고요? 선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계산 틀린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되셨죠?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표에 보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이거 별표 5개 쳐줘. 나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이번에 이거 나올 것 같아. 진짜야. 제가 요즘 촉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먼저 시험을 보잖아요. 기술사 시험이요. 제가 먼저 보잖아요. 거기에 나온 시험이 그대로 기사에 또 나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다음 표에 정한 값 이하여야 된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A라는 게 있는데 A는 포인트가 뭐죠? 이렇게 저압이야. 됐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렇게 고압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가 조명이 기타고,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조명 빼고 모든 것, 다른 부하들은 전부 다 전압 강화를 저압을 한다면 조명 부하면 3% 이하로 해야 되고, 조명을 제외한 모든 부하는 전부 다 몇 프로로 해야 돼? 5%로 해야 돼.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세요. 자, 진짜 이거 심벌 그려진 적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죠? 여기 뭐냐면 수전점이라 그래. 이거 심벌이에요. 외우고 계셔야 돼. 수변전 설비에도 나오니까 저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전점이야. 그럼 수전점을 기준으로 이제 쭉 계통이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하를 달았다가 잡시다. 근데 이 부하는 우리가 뭐예요? 조명 부하래 지금. 가정을 한 거야. 무슨 부하라고? 조명 부하라고. 그럼 이 수전점에 들어오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3V라고 가정을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부하는 무슨 부하라고? 조명 부하니까 이 부하에게 공급된 이 전압은 반드시 이 계통에 전압 강화가 있으니 못해도 이 부하는 반드시 몇 볼트가 나와야 돼? 100볼트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떨어진 거죠, 얘가? 3% 떨어진 거죠. 똑같은 거죠, 이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조명이 아닌 다른 기타 부하면 무조건 몇 프로 해라? 5% 해라.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그 다음에 고압 수전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고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조명 몇이야? 6. 그 다음에 기타는 8. 됐나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 밑에 게 더 중요해. 알겠죠? 이 밑에 제가 쳐드릴게요. 일단 봐보실래요? 가능한 최종 회로 내의 전압 강화는 이거 가로 열고 닫아줘. 무슨 유형에?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저는 저압을 했잖아요. 얘가 고압으로 들어오더라도 되도록이면 전명 부하면 이렇게 3% 이하로 맞춰서 하고, 나머지 기타 부하면 되도록이면 몇 프로? 5%로 웬만하면 해라. 고압으로 들어오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야. 다시 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의미가 뭐냐? A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말이 뭐냐면 고압으로 수전을 하더라도 얘가 부하가 조명이래. 그러면 못해도 저압처럼 그냥 전압 강화를 3% 이하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전압 강화가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3%를 하고, 조명 부하가 아닌 다른 일반 부하일 때에는 되도록이면 몇 프로를 하고? 5%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A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기준을 항상 거의 대부분 뭐로 맞춰놔? A로 맞춰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기기사 교재는 다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잖아. 기술사는 이거 다 우리가 다 이거 없어져 있어. 이게 다 시험이었던 거야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외웠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유형이라 적어야 돼. 만약 여기가 빵꾸 뚫려 있으면 무조건 A 유형.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 말 안 듣고 저압. 그러면 안 돼. 우리 법에는 여기가 다 A, B 적혀져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라고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중요한데
사용자 배선 설비가 요게 또 중요해. 몇 메타. 이제 외워야 돼, 이거. 몇 메타? 100메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100메타를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는 이제 할증이 들어가. 미터당 또 괄호 1번 닫아줘요. 몇 프로? 0.005%를 증가할 수 있대. 그리고 그때 그 증가분은 또 밑줄 그어줘. 여기 가로 0.5%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퀵 포인트야. 그럼 여기에 또 말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거였냐면, 이제 보면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거냐면, 아까 제가 조합으로 수전했을 때 얘가 조명벌 한다면 103V를 쏴줬어. 그럼 여기가 100V를 받아서 3% 이하야. 그 기준이 앞으로 그 거리가 100m 이내였던 거지. 그럼 100m 이내일 때는 무조건 몇 프로 이하인 거야? 3%야.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요 공식 기억나십니까? 1000 곱하기 2분의 35.6 LI잖아.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이걸 강조했냐면, 여기에 방금처럼 계산 문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얘는 이제 문제에서 미리 줬겠죠. 몇 메타다 이렇게. 그럼 100m 이내야. 그러면 바로 이걸 적용하면 되지만 이제는 100m를 초과하면 이 밑에 추가 할증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요. 이 부하가 좀 더 늘어났다 가정합시다. 여기. 또 있다 갑시다. 그럼 여기서까지는 몇 메타였죠? 100m지만 여기서까지를 계산 편하게 할게. 계산 편하게 200m라고 가정합시다. 됐죠? 그럼 우리는 기준을 몇 메타로 잡았으니 법의 준거에서 100m로 잡았대. 그럼 100m니까 현재 이 100m 기준으로 또 몇 메타 더 커진 거죠? 100m 커졌죠. 그럼 아까 1m 기준 할증이 몇이니까 0.005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가? 여기에다가 0.005에다가 곱하기 몇? 100이죠. 그럼 원래 여기는 아까 100m 안에는 기본이 3% 이하였으니,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까지 전압 강화를 할증을 고려해서 몇 프로 더 고려해줘야 돼? 0.5%를 더 고려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몇 프로죠? 3.5%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까? 봐봐요. 얘를 더 늘렸어,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까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m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300m. 그럼 이번에는 몇 메타 오버된 거죠? 200이죠. 그럼 보세요. 0.005에다가 곱하기 몇? 200. 그럼 몇 프로? 1%.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 되는 거죠? 1%죠? 그럼 여기에서 얘 기준으로 1%니까 이게 몇 프로죠? 4%잖아. 맞나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증가분은 무조건 몇을 넘으면 안 돼? 0.5%를 넘으면 안 돼. 그럼 여기에다가 4% 적으면 안 되죠. 그럼 얘도 무조건 몇 프로라는 소리야? 3.52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외워도 되죠. 애초에 문제를 줄 때 걔는 커봐야 무조건 몇 프로? 3.5%.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도 G가 커봐야 몇이죠? 5.5%. 여기는요 8.5%. 여기는요 6.5%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시중에 거의 없어. 근데 제가 이걸 작년부터 넣어놨거든요. 작년부터 저도. 근데 진짜 이게 시험에 계산 문제 이제 적용돼서 나와. 요게 지금 산업계사 문제거든요. 요게 이번에 이렇게 적용돼서 나왔어.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해봤잖아요. 이게 지름길이 없어. 그러니까 정석대로 얘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 요게 원래 있었던 규정이야, 얘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규정이야. 근데 원래 안 낸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이제는 어려워졌으니 이걸 알고 이제 와라. 그 지금 문제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문제 풀 때 내가 푸는 거 보는 게 좋지 않아? 공부하실 때 혼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봐봐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또 소스도 제가 알려드리겠죠. 그죠?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보게요. 이제 문제 풀어보게요. 교류 3상 4선식이야. 밑줄 그어주실래요? 몇 상 몇 선식? 3상 4선식.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하가 배전반에서 또 밑줄 그어줘봐요. 몇 메타? 270m. 그때 허용 전압 강화는 얼마이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허용 전압 강화는 얼마이며? 그럼 문제 하나 물어본 거네? 허용 전압 강화 물어본 거네? 그럼 눈치채야 돼. 딱 이거 보고 허용 전압 강화? 그럼 우리가 아까 방금 표 위에서 봤던 거 전압 강화, 할증 이런 거 떠올려야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전용 케이블은 최소 굵기는 얼마인가? 이번엔 또 뭐 물어본 거야? 굵기 물어본 거네? 그럼 아까 우리 단면적 계산식에 곧 굵기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으니 이제 두 번째로는 IEC 규격 딱 떠올려야겠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전압 강화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단면적 계산식 구하는 거 3개 있었죠? 공부 방식에 따른 거. 그걸 떠올려야죠. 그럼 먼저 그걸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구해보자고. 뭐부터 구해보자고요? 허용 전압 강화의 가 얼마냐 구해보자.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허용 전압 강화를 우리가 2라고 본다면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보지 말고 문제만 봐봐요.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찰떡까지 여러분들은 기타야. 그럼 아까 기타라는 건 여기 있던 거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제가 이해되셨어요? 책 보면 손해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기타 말하는 게 요거야, 요거.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때려주게 늙어봐도 조명 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기타 5% 적용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허용 전압강화인데, 이제 아까 내가 이 허용 전압강화를 선정할 때 기준이 몇 메타 기준? 100m라고 했잖아. 100m니까 거리를 봐야지. 얘는 몇 메타인데? 270이니까 몇 메타 오버했죠? 170m 오버이스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럼 봐보세요. 170이니까 170m 오버한 거니까 1m 기준 할정이 0.005니까 170에다가 곱하기 0.005 해야죠. 계산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도와드리려고 그래. 우리 교재는 답 있잖아. 일단 보지 마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궁금하고 의문을 가져봐야지. 그죠? 그럼 몇 나와요? 0.85예요. 0.85인가요? 0.85 나온다고요?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에다 몇을 적용하면 되죠? 0.85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아까 방금 했잖아. 방금 여기 보면 밑에 두 번째 맨 밑에 줄에 증가분은 몇 프로 넘으면 안 돼? 0.5로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모르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야.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적용을 보면 아까 0.85가 지금 할증을 해야 되지만 우리 법의 중고에서 0.85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조건 몇으로? 0.5%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걸 이해되셨죠? 아까 몇 프로? 5%. 그리고 할증 몇 프로? 0.005%.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더한 게 몇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할증분이잖아요. 다 더한 게. 그리고 아까 위에 여기 전압 몇 볼트? 380볼트를 곱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허용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한번 이해되셨어요?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거 색깔펜으로 이렇게 딱 네모쳐줘 이거. 그래야 실수 안 해. 색깔펜으로 딱 네모쳐줘.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여기다 왜 네모쳤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더 보겠죠. 지금 제가 한번 이해돼요? 알겠죠? 꼭 이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한 거네? 구한 거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 구해야죠. 최소 굵기. 그러면 내가 뭐 봐야 돼? 단면적 최소 굵기 구할 때는 우리가 아까 역률이 1이고 고유장 연동선 58분의 1 퍼센트 도전도 97%. 지금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그 단면적 계산식을 쓰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쓸게요. 그럼 쓰는데 얘는 이제 공급 방식을 봐야지. 몇 상 몇 선씩? 3상 4선식이니까 이 공식이 대보면 되죠. 1000 곱하기 전압 강화 2죠? 2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들어가죠? 17.8에 L 곱하기 I죠. 그럼 일단 분자부터 할까요? 갑시다. 여기 17.8D죠? 하나씩 하면 돼. 곱하기 L 줬잖아요. 몇 메타? 270m.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대 하면 되죠? 270. 됐죠? 그냥 곱하기 전류 줬는가 안 줬는가? 안 줬어. 근데 조심해야 돼. 이제 이 전류는 우리가 부하 전류인데 이 전류를 볼 때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팁 알려드릴게. 이 전류를 구할 때는 항상 용량을 보십시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용량. 우리 용량 하면 3개 있어. P상, 유효, 무효잖아요. 분명히 경기기사 실기에서는 P상 아니면 유효를 줄 겁니다. 거의 99%가. 그럼 항상 뭐든지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이런 전류를 구할 때는 항상 뭘 보라고? 용량의 단위를 확인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도 용량이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용량 몇이죠? 50kVA잖아요. 그러면 뭐야? P상이야. 내가 이걸 또 왜 확인하러 하냐? 요즘 시험 문제는 무조건 트렌드가요. 역률을 줘. 그럼 우리는 하도 필기 때 답을 많이 외웠으니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바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지금 역률이 고려된 용량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이 5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50은 이거죠? 루트 3 곱하기 VI 여기다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습관되니까 여기 딱 역률이 몇이다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코사인 세타까지 다 고려한다고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뭐 확인해야 돼요? 용량 꼭 확인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아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합시다. 여기다 바로 대입할게요. 저는 되도록이면 계산기에다 바로 대입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오차 줄이려고. 오차 줄이려고.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하면 되죠? 루트 3. 됐죠? 그 다음 여기 곱하기 전압 V 몇 볼트? 380볼트죠. 됐죠?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갈 자리죠? 용량 몇 줬어요? 50 줬잖아요. 여기다 몇 단계 하면 되죠? 50 곱하기 10의 몇 스? 3승.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모해야 되죠? 여기 뭐 대하면 돼요? 1000 됐나요? 그 다음 여기 곱하기 전압 강화 몇이죠? 여기 곱해야죠. 몇 개 곱하면 되죠? 여기 몇이요? 380 맞나요?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아까 단상 3선식, 3상 4선식은 요 자리에다가 뭐 집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1장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공칭전압이라는 전압 다 적어드렸죠. 공칭전압 기억나세요? 110V부터 765까지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성간전압이야.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성간전압. 그럼 여기 380 제가 공칭전압 적어드렸어 안 적어드렸어? 적어줬어. 110, 220, 380, 440 아닌가요? 우리 쉴까? 나도 쉬고 싶긴 한데 진짜로 적어주랬어. 그럼 얘 380은 뭐죠? 성간이야. 성간. 그러면 나눠줘야 돼. 쟤를 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몇으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답은 나왔죠? 이제 이것도 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얘가 3상 3선식이면 저기다 몇을 집어넣어야 돼? 380 집어넣어야죠. 지금 제가 하나만 이해돼요? 단상 2선식 몇 집어넣어야 돼요? 380 집어넣어야죠. 단상 3선식 380이죠? 220 됐죠? 3상 4선식 몇 집어넣으라고요? 220.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다가도 제가 하나 더 하세요. 제가 하나 더 하세요. 여기 이거 네모 쳐줘야 돼. 여기다 딱 네모 쳐줘. 진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야. 자 믿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모 쳐주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봐봐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야죠. 이제 여기다가 380 대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몇 대입한다고요? 220. 그럼 얘는 이 상에다가 전압 강화가 발생한 거니까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방금 구한 거 요거 방금 구한 거 0.055인가요? 0.055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아까 할증 그 다음에 5% 기타 부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고백해보죠. 그럼 계산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30.17 미리 스퀘어. 제가 항상 말했지만 소수점 몇 대짜리까지 무조건 적어야 돼? 둘째짜리까지. 그럼 봐봐요. 답을 30.17 딱 적으면 시험 떨어져.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읽어보세요. 변압기는 케이블에 뭘 한다? IEC 규격.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적어드린 IEC 규격 기억나죠? 1.5부터 630까지. 그러면 1.5, 2.5, 4, 6, 10, 16, 25, 35. 그러니까 얘는 지금 30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35는 안 되니까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고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답안지에다가는 35mm 스퀘어를 선정을 한다라고 딱 적어주시면 답이 인정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필요 없어. 그 양반들도 알아. 그 양반 기술서 딴 사람들이라 더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답을 적어놓고 답안지 밑에다가 최종적으로는 35mm 스퀘어를 선정한다. 근데 더 이뻐 보이려고 딱 35 선정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버렸어. 알겠죠? 항상 어디까지? 단위까지. 그래서 제가 실기 때도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막 적잖아. 적을 때도 단위까지 무조건 나오게끔 적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교재의 문제를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제가 진짜 장담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관련도 기출문제 잘 풀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재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안 보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관련도 기출문제 눈에 들어옵니다. 관련된 문제 있죠? 들어오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풀이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기본 문제야. 무조건 관련도 기출문제를 푼다기보다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앞으로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이거를 오늘 한번 더 풀어보시겠죠. 그죠? 근데 꼭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일 한번 더 풀어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외운다고 해. 그죠? 그러면 외우는 건 도움이 안 돼. 어차피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언제 또 풀어보냐면 한 이틀 지나서 풀어보세요. 그럼 뭔가 또 새로워져 내유가. 뭔 말인지 되셨어요? 이게 공부 방법이야. 여러분들 백날 관련도 문제 똑같은 거 풀어보세요.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이거 딱 지금 오늘 풀어드렸잖아. 그럼 한 금요일 정도에 한번 혼자 아니면 주말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어쩐 줄 알아? 속으로 이거 봤는데 풀어봤는데 이런 말 100% 나옵니다. 생소해. 그럼 또 우리 어쩐 줄 알아? 가려놨잖아. 또 답을 쫙 또 계속 훑어봐 또. 그럼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앞에 거 봐야죠. 앞에 거 우리가 배운 걸 봐서 공공시험을 한번 대입해보고 문제도 풀어봐야죠. 그걸 우리가 공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저도 기술서 공부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야. 그럼 내가 밑에 문제 여러 개 있거든? 문제가 여러 개 있다고요. 그걸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 그럼 제가 좀 중요한 걸 몇 개 찝어왔거든? 이번에 좀 관련된 문제들을. 그거 내가 풀어드릴게. 그러면 내가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 내가 안 풀어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숙제라는 거 말한 거는 갖고 오세요. 모르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 그 답이 나오면 문제 다른 것도 풀어봐. 관련된 거. 진짜 도움 된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